저는 방금 소개받은 BNS 조경건설의 항부섭이라고 합니다. 당초 교수를 하려 그러다가 교수를 못하고 그냥 그 뭐 골프장에서 공사하고 관리하고 하다가 그 당시에 한 25년 전에 내가 잔디를 전공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능청에 있었어요. 원예 시험장에서 잔디를 전공하게끔 바꿔달라 그러니까 저보고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잔디 가지고 뭘 먹고 사냐고 그랬어요.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는 잔디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택을 잘해서 제가 원래 53인데 제 인생에서는 정말 항혼기를 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좋았고 IMF 거치면서도 급여도 확 올라갔고 지금도 우리나라 잔디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잔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면모를 가지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한 10년 전에는 잔디라는 강의가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근데 요새 학교마다 잔디 관리 및 실습, 잔디 무슨 뭐 육종 이런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인생에서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 잔디를 가지고 2시간을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 보니까 야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까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2시간만큼은 내가 오늘은 정말 농사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굉장히 늦어요. 내가 잔디밭에 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단지 요거 하나 때문에 여기 뭔지 알죠? 여기 잔디죠? 여기 잔디인데 잔디 중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금잔디. 옛날의 동산의 금잔디. 그건 아시죠? 요거는 잔디인데 요걸 런너라 그럽니다. 런너. 예. 제가 요거 잠깐 봤어요. 요걸 잠깐 봤는데 그 다른 데서 책자 만든다고 해서 좀 내용을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한 10% 수준으로 요걸 압축시켜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도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나갈 테니까 그때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 바로 넘어가고 하니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라고 집비식물이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잔디를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잔디를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할 건가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뭔지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잔디의 형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잔디요 그랬잖아요. 나누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포복경과 런너에 대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잔디를 나눌 때 축구장 잔디, 양잔디 그러죠. 양잔디라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한지형 잔디라든가 난지형 잔디 구분 한번 나눠드릴 거고 우리나라 잔디를 구분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축구장에 있는 잔디, 뭐 골프장에 있는 잔디 해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잔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잔디 식재, 어떻게 식재하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잔디 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별장이 횡성에 있는 거하고 대부도에 있는 거하고 내륙지방에 있는 거 잔디 초종 선택이 틀립니다. 그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끼어서 축구장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린이 하단부가 어떻게 돼야 돼 잔디가 잘 사는지 근데 잔디 아무 땅에다 심어놓으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선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종 방법이라든가 발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런너 식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대 식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되게 보니까 한 40대가 지나셨는데 정년퇴직하고 그 잔디 농사라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생계 유지하시라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해서 깎기, 시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 걸로 마킹 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주냐 뭘 주냐 하는 거 그리고 그 잔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 좋으냐 저는 앞에 잔디가 있는데요 풀 뽑는데 죽겠어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산소에 있는데 막 선진산소 자풀이 나오고 뭐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동안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나중에 끝에 가면 이 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그냥 슬라이드만 보면서 넘어갈 겁니다. 가장 끝에 가면 이제 그 잡초방제라고 있어요. 제가 요 앞에 나가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뽑으니까 그 잡초의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좀 가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모르는 게 궁금한 게 계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잔디는 뭐냐면은 크게 나누면 지피식물에 들어갑니다. 지피식물은 땅을 덮고 있는 식물, 땅을 덮고 있는 식물을 지피식물이라 하는데, 잔디나 옥자마, 비비추, 맹문동, 꽃잔디 이런 걸 전부 다 지피식물이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잔디하고 이 옥자마, 비비추, 맹문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모르시죠? 예? 저희 옥자마는 꽃도 좀 있고, 예. 잔디는 그냥 푸르푸르 바닥에 깔려서 모든 꽃 있고 다 있고 모든 식물은 꽃은 있어요. 물론 없는 것도 암수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건 뭐냐면 이런 거는 깎아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잔디는 깎으면 깎을수록 잔디가 좋아져요. 예, 깎으면 깎을수록. 안 깎으니까 잔디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잔디 왜 안 좋아져요? 그러죠. 비료도 안 주고 깎지도 않고 안 좋아진대. 깎아만 주면 1년에 5번만 깎아주면요, 정원에 앞에 있는 잔디가 5배로 좋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야 돼. 깎아줘야 돼. 뭐가 자라냐면 이게 자라요. 이게 자라서 밀도가 차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피식물의 차이점은 다 지피식물이지만 요 잔디는 깎기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거는 깎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잔디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조건이 정기적인 깎기 작업 조건 하에서 원래 상태 내다밥성을 유지를 하고 낮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골프장 그린에 가면은 4.5mm 깎아도 잔디 잘 견디죠. 축구장 그 상암 월드컵 공장 대개 한 25mm에서 30mm 정도 깎아요. 이 정도. 그래서 잔디 좋아지죠. 그래서 깎으면 깎을수록 잔디가 좋아진다 하는 거. 정기적으로 깎기 작업 조건 하에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낮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잔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잔디의 평가 요소는 이렇게 그 시각적인 거하고 기능적인 거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적인 거는 균일성, 밀도, 질감, 평탄성, 칼라, 생장성 이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균일성하고 밀도입니다. 잔디밭이 밀도가 좋아야죠. 대개 질문이 우리 정원의 잔디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건 밀도가 안 좋고 잡초가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균일성하고 색깔이 고르고 밀도가 많아야 된다. 참고로 여기서 기억력을 돋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축구장에 보면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야, 여기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야. 다른 데가 몰라. 아, 진짜 이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 이래. 그럼 이제 라인 칠하잖아요. 축구장 라인. 그건 뭘로 칠해요? 그건 뭘로 칠해요? 아, 페인트 종류. 아, 그 정도면 하면 50점. 예, 페인트 종류 중에서. 아, 그건 아니고, 그건 빵점. 수성 페인트는 맞아요. 물에 타가서 수성 페인트를 굉장히 연하게 해서 칠해주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요 칠하면 매년 죽으니까, 고이 되면은 요래 좀 바꿔서 칠해주고, 그 바꿀 때는 밑을 바짝 깎아버리면 다시 속에서 잔디가 올라와서 예, 더 피복되고, 그렇게 바꿔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균일성,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 경고성, 신축성, 탄력성, 뭐 푸르름 여러 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경고성하고 신축성. 골프장에서, 축구장에서 그 축구 선수들이나 골퍼들이 잔디를 매일 밟아. 400명, 500씩 들어와서 축구장 뛰면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또 연장까지 뛰면 1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뛰잖아요. 그래도 잔디가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죠. 결국 뭐냐면 이 경고성이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경고성, 박 쳐주는 힘. 축구장에 볼이 구름에 있어가지고 잔디가 바짝 서 있는 게 볼이 잘 구르겠어요? 이래 누워 있는 게 잘 구르겠어요? 바짝 서 있는 게 잘 구르신 분, 누워 있는 게 잘 구르신 분. 아이고, 바짝 서 있는 게 잘 구릅니다. 저 골프장에서 타이거 우즈가 퍼팅 딱 하죠. 볼이 라이트라도 쫙 굴러가잖아요. 잔디가 누워있으면 볼이 지만 들어가겠죠. 근데 바짝 서 있으면 볼이 빨리 가겠죠. 그래서 볼이 빨리 서 있어야, 잔디가 서 있어야 돼. 볼의 스피드도 빠릅니다. 선수들은 그것까지 계산해요.
축구 선수들은. 또 골프 칠 때도 골프도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스피드가 빠른 애는데 이렇게. 이거 참고로 골프 치시는 분. 이거 알아야 돼. 제가 강의하기 굉장히 편해요. 아까 오면서 여러분들 그거 다 물어봤어요. 우리 저 주사님한테. 연령대라든가 여자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야 내가 강의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고성, 신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경고성이 있어야 돼. 골프 칠 때 볼을 딱 받쳐줘야 돼. 샷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좋다 하는 거. 풀이 이렇게 긴데 볼이 딱 들어가 봐요. 이거 치겠어요? 못 나오죠? 네,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경고성과 신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건 뭐 잔디를 어디 쓰시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사방공사하고 쓸 때 뭐 많이 쓰는 거 아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환경 보호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 하는 거. 잔디에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요즘 뭐 4대강 떠드는데 뭐 굉장히 시끄럽죠. 4대강 사업하는데 한지형 잔디, 여러분들 속칭 얘기하는 양잔디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 재래종 야생 잔디라든가 야생초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잔디가 다 들어갔죠. 거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디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게 이제 잔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런너라 그래요, 런너. 내가 어디서 뜯었냐면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가실 때 요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잔디 심겨져 있고 그 앞에 경계석 되어 있을 거예요. 경계석 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어. 경계석 요래 너머로 잔디가 이게 막 살아 넘어가요. 이걸 가지고 런너라 그럽니다. 아셨죠? 런너. 여기에서 런너라고 말하는 거는 요게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땅 위로 기어서 여기 그림이니까 여기까지 나는데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계속 나갔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나가죠. 이게 많이 자라면 1년에 1m 80, 2m까지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한 폭이 심어놔서 30cm 간격으로 심었다면 엄청나게 피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지 여러분께 그걸 모르니까 그걸 크게끔 관리를 못 해주는 거죠. 골프장에 있는 그린 키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요만큼 심어놓고도 피복이 빨리 돼도 잔디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가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포복경이라 그러고요. 런너, 일단 런너라 그러고 요 땅 속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땅 속으로 가는 걸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기하경 자식물이라 그러는데 요걸 그 라이좀이라 그럽니다. 라이좀. 시중에 가면 잔디에 대해서 얘기하면 라이좀 뭐 런너 이거 얘기 많이 해요. 런더나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겨순이 요래 나오죠. 그래 겨순. 요번 분월경이 해서 나옵니다. 분월경. 요 영어로 하면 틸러.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자로 번식한다는 거죠. 요렇게 번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요 위에 종자로 번식하는 게 빼고 요렇게 그 런너나 지하경, 분월경으로 번식하는 것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그 시합 받아봤죠? 어떻게 훑었어요? 네, 쪽 웃고 여기 보면은 도시락. 예. 나하고 비슷하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고지 해가지고 점수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잔디를 해야 되겠구나 했나 봐요. 그럼 왜 잔디를 안 하셨어요? 잔디를 하시지. 네? 하가했어요. 그만 지금 하시면 돼. 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잔디는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 참고로 종자가 올라오면 종자 파종을 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면 첫 번째 마디가 나오죠. 첫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림상. 여러분들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으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요거 딱 요래 보여드리니까 아시겠죠? 뭔지. 한 마디에서 올라간다는 거. 예를 들어 벼를 심을 때 벼를 한 4개, 3개 내지 4개, 5개를 심어 놓잖아요. 그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 그 벼 베고 잘라놓으면 속에서 또 올라오죠. 그게 어디에서 올라와요? 뿌리. 마디. 요거죠. 분월경이죠. 분월경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벼도 분월이 잘 돼야 돼 수확이 많이 되는 거죠. 요거도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요걸 관리하는 거예요. 요때는 물을 쫙 뺐다가 비로 탁 주고 여기 막 퍼져 나오면 물 탁 담으면 벼가 그냥 많이 포기가 늘어나 버리죠. 예를 들자면 잔디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요걸 많이 키우는 게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아셨죠? 잔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보면.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포복경을 스톨론이라고 제가 간론해 놨는데 포복경이라고 스톨론이라고도 뭐 그렇게 합니다. 기능을 보면 요 위에 4개는 요 지하경 땅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봄에 저 잔디밭에 불 지르죠? 불 지르면 잔디가 빨리 올라오죠? 잔디 안 죽죠? 속에서 또 올라오죠? 그럼 뭐 때문에 올라와요? 아까 보셨던 땅 속에 요놈의 줄기가 있어요. 요 줄기에서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이 새로운 좋은 잔디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 위에 4개는 요 위에 그 지하경하고 똑같아요. 포복경하고. 근데 회복 능력이 있고 휴면기간이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그 상하우장에 들고 뛰고 골프 그렇게 쳐서 잔디 파내고 막 해도 잔디밭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속에 런너가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탁 찌어 잔디를 보내면 2만 구씩 나가잖아요. 그 요즘 또 선수들이 예의 바라게 그거 갖다가 이렇게 또 밟아놓고 가지만 안 밟아도 이 속에 이런 잔디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이따 그 심심하지만 돌 하나 주워가 잔디밭에 꽉 쳐보세요. 속에 이렇게 얽혀 있죠. 그게 라이조입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공장을 맨날 들어가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잔디 많이 밟으면 안 좋겠죠. 덜 밟으면 좋지. 골프장도 안 쓰고 계속 관리만 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이윤 창출을 해야 돼. 또 골프장도 경산으로 묶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쓰고 하고 그러죠. 그리고 저 참고로 하면 그 저 박주영이가 태클을 쫙 들여다보면 2m가 막 이렇게 파졌어.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잔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옮아가지고 그 위에 모래만 싹 좀 뿌려놓으면 한 4일 정도만 지나면 잔디가 지가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오므러져. 오므려가 이렇게 탁 밀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지하경이 다시 싹이 이게 여기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다 있어요.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땅 속에서도 봐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잔디에 대해서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잔디 아시죠? 이제는 그 잔디 강의를 들으셨으면 양잔디라는 말은 좀 빼시고 좋은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쿨 시즌 그라스 이렇게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한지형 잔디라는 뭐냐면 봄, 가을에 잘 자라는 잔디를 한지형 잔디라 그러고요. 난지형 잔디는 더운 여름에 잘 자라는 잔디를 난지형 잔디라 그럽니다. 이론적으로 풀면 제가 짧게 많이 줄여놨는데 일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에 잘 자라는 잔디를 한지형 잔디, 일평균 기온이 30도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난지형 잔디라 그럽니다. 그러면 난지형 잔디가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잔디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잔디. 이거는 난지형 손 들어보세요. 아, 오늘 손 너무 들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난지형, 이건 우리나라 잔디는 난지형 잔디예요. 이 난지형 잔디.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잔디밭은 노랗게 물들면 참 보기 좋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 좋다는 그 생각보다는 아, 저 잔디가 이제 겨울을 날라고 휴면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봄에 그린업 돼서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아, 이제 제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잔디가 탁 올라올 무렵에 야, 저 잔디를 좋게 하려면 내가 모래를 싹 뿌려주면 잔디가 더 올라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런너 보여드렸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나올 건데 이 런너 보여드리고 라이존볼에 이래 옆에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모래로 요 위에 딱 덮어버리면은 이 속에 있는 싹하고 요 들어간 싹하고 이 땅 속에 있는 나오지 않는 싹들이 싹 다 올라옵니다. 식물의 생리가 나무에서 나무 가지를 탁 자르죠. 그럼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잔디를 덮어버리면 아우 내가 죽는갑다 빨리 자식을 형성해야지 하고 올라오잖아요. 식물이 가물어져 주고 뭐부터 형성해요? 꽃을 피우죠. 그 열매를 맺잖아요. 자식을 형성해서 후대를 남기는 게 모든 인간과 사람의 생리입니다. 식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우 내가 죽은갑다 해서 빨리 싹이 올라옵니다. 아셨죠? 근데 모래를 흙을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옛날에는 흙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흙을 거의 안 씁니다. 모래를 뿌려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는 게 모래가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훨씬 낫죠. 잡초 종자도 없고
요즘 모래는 옛날에는 강에서 팠었지만 뭐 사대강 사업한다고 파놓은 거는 아마 우리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써요. 어디 쓰냐면은 저 문막이라든가 저 원주 그 아래 내려가다 보면 논 껍질 뺏겨내고 그 속에서 막 파내가지고 이렇게 체가름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옛날에 지금 강이 이래 있으면 양쪽 한 400~500m가 그 한 100년 전에는 전부 다 그게 뭐냐면은 강이라 그래나 뭐라 그래나 그랬어요. 하천 수인하고. 근데 그 강가에 있는 거 전부 다 한 1m 50 정도만 다 뺏겨놓은 그 속에 전부 다 물이 들었어요. 한 10m까지는. 그래서 그거 반에서 하기 때문에 잡초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쓰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직원이 한 명 저기 그 조폐공사 부여에 있는 거 그거 가서 축구장 한번 해주라 그래 서비스로 하러 내려갔다가 야 배도 좀 하거라 그랬더만 예 배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또랑의 판에는 모래 체가름 하는 걸 갖다 뿌려놨어. 아 일주일 지나니까 뭐가 올라왔냐면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초가식물에 방동산이라고 있어요. 방동산이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아시고 아까 내가 찾다가 요만큼 찾아다 뭐 어디 아마 섞여서 잘못 요 있네. 여기 방동산인데 방동산이가 새파랗게 올라 잔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랬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나 전화 와서 이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배털내놨는데 뭐 잡초만 다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일주일 안에 다 없애줄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바사그라나 제초제가 있어. 바사그라나 싹 뿌리니까 새빨갛게 이건 금방 죽어버려. 싹 죽고 죽이고 나서 싹 깎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면 잔디가 싹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잔디하고 트랜지션이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관리의 묘미고 기술이고 재미고 희열입니다. 그게 알면은. 그래서 이런 그 제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정 잔디 관리하다가 저기 옆으로 나갔는데 저기 그 18도씨 여름에 잘 자라는 잔디는 한지형 잔디, 겨울에 봄가을에 잘 자라는 잔디는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는 여름에 잘 자라는 잔디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잔디는 아까 말씀드린 난지형 잔디다. 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장에 있는 잔디는 한지형 잔디입니다. 봄가을에 잘 자라죠. 색깔도 좋고 잘 나와요. 여름에는 축구 경기도 좀 적습니다. 잔디가 스트레스 받아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지형 잔디 특징을 보면 주로 장일성 식물이고 겨울에도 녹색 반휴면에 들어간다. 겨울에도 새파랗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 12월 달에 뭐 올스타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그때 보면 잔디가 좀 파랗게 있죠. 그러면 반휴면에 들어가지만 당초에 25mm, 30mm 깎기 작업을 하던 걸 25mm 깎았다 하면 22mm로 다시 싹 깎아버려요. 깎으면 속에 파란 게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산전 축구하고 컨디션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름에 하고 현상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한대성 기후에 잘 자란다. 추운 데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나오지. 이걸로 없어지는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뭘 건드렸는지. 그래서 한지형 잔디의 종류는 그 켄터키 블루그라스, 퍼리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파인페스큐, 크리피 벤트그라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다 알지 마시고요. 켄터키 블루그라스하고 톨페스큐하고 크리핑 벤트그라스만 아시면 돼요. 예, 이러면 요것만 아시면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막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서 파인페스큐나 이 퍼리니얼 라이그라스는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들어가서 아면 되고 켄터키 블루그라스는 축구장에 있는 잔디다. 톨페스큐는 고속도로 공사하고 어디 사면 일에 막 절토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흙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가보니까 시퍼렇게 있어. 나 있어. 시퍼렇게. 그게 잔디입니다. 그 잔디가 1.5m, 2m씩 커요. 관리를 안 하면. 그렇지만 관리를 하면 짧게 그 관리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톨페스큐라 그러고 이 크리핑 벤트그라스를 골프장에 있는 그린에 있는 잔디를 그리핑 펜트그라스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지형 잔디로 넘어가면 주로 이제 중단일성 식물이고 극동아시아 온난 수분 지역에 잘 자란다. 1년생이고 엽육이 굉장히 거칠다. 많이 뻣뻣하죠. 이 잔디가 뻣뻣한 반면에 이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모가 많고 굉장히 엽질이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러운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잔디는 굉장히 뻣뻣하고 거칠다. 그리고 한지형 잔디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모가 많고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 잔디의 특징은
그 병 발생이 적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고온에 잘 자란다. 예를 들어 한지형 잔디를 저 선친들 산소다 심어 놓으면 거의 다 말라 죽습니다. 비 오면 물론 잘 살겠지만.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잔디, 한지형 잔디 같은, 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산소라든가 물을 한 달씩 비가 안 맞고 관리를 안 해도 잘 산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형 잔디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2가지만 아시면 돼요. 2가지. 조이시아 그라스. 조이시아 그라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뭐 가드너 정도 이래 강의 듣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뭐 조이시아 좀 조생지는 들어보셨죠? 조생지는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 빨라. 죄송하지만 조선짠디 이게 조선짠디예요. 조선짠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선짠디의 종류를 나누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 다음 장에 나와요. 그 어디 책에 있네. 책에 보지 마시고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금잔디, 예? 금잔디. 금잔디 했잖아요. 금잔디. 떼짱잔디 또. 예? 갯잔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래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동산에 금잔디 있고,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야지 있잖아요. 들잔디. 요거는 사실 그 들잔디 계통인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 절간이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이 들잔디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 한 8cm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길에 2cm, 3cm에서 나오죠. 요거는 여기 나오지만 요 중지라 그래요. 중지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잔디라 그러고 비단잔디라 그러고 갯잔디는 바닷가에 있는 거고 왕잔디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실험실에서나 이래서 그런데 잔디라기보다는 막 굉장히 거칠어. 그런 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뭐 들잔디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금잔디하고 요 중지 요 3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지금 저기 조이시아 그라스 자포니카 중에서 야지 들잔디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잔디예요. 이 잔디를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들잔디는 런너 하나에 잎이 이 정도 간격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생육량이 굉장히 늦고 잔디가 이래 눕고 이 중지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런너를 제가 잘라가기 전에 잔디 잎이 이래 누워 있지만은 밀도가 참 잔디가 바짝바짝 서요. 이렇게. 이거 나가 보시면 서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지는 이 교잡종인데 이 야지 이 녀석하고 갯잔디 이 녀석하고 이 자연 교잡. 자연적으로 이 교잡돼 가지고 나온 잔디인데 어느 한 분이 어디 바닷가나 이렇게 가다가 거닐다가 잔디가 좋으니까 그거 채집을 해가지고 와서 키웠어요. 농장에서. 밭에서 키워가지고 나온 게 중지다 이러면 돼요. 옛날 골프장 우리나라 그 오래된 골프장 덕평 남서울 골프장 또 어디 있습니까? 저 올림픽 뭐 이런 오래된 골프장에 가면 페어웨이가 전부 다 야지로 돼 있어요. 근데 최근 한 15년 전에 조성한 그 이후에 조성한 골프장은 거의 중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참 좋아요. 골프 페어웨이에서 치기도 굉장히 좋고 그 대신 이 빳빳하고 이 잔디가 서기 때문에 풀 긴 대로 볼이 들어가면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면 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골프 치시는 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밀도가 좋고 생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빨리 깎아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야지는 우리나라 순수한 잔디다. 그 말씀드리고 중지는 야지하고 갯잔디하고 자연 교잡돼서 나온 잔디인데 이 잔디가 좋다. 금잔디는 주로 보면 어디 있냐면은 저 남부지방에 외도 이쪽 외도에 있는 잔디가 금잔디로 보시면 돼요. 외도 가보신 분 계시죠? 가보시면 그 밀도가 여 위에 있는 잔디하고 그 잔디하고 훨씬 틀려요. 밀도가 한 2배 내지 3배는 일반적으로 하는데도 밀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 외도 나오네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외도 가서 여기 아마 제가 4월 초인가 3월 말인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때 그 남쪽이라서 벌써 파릇파릇하게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찍은 잔디고 밀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지 외도 요거는 중지고 요거는
저 금잔디니까 같은 외도에서 찍은 건데 요거는 잎이 좀 좁아요. 좁은 반면에 요거는 중지인데 잎이 조금 더 넓죠. 잔디가 서 있는 반면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여쭤봐요. 이제 오늘 잔디에 대한 농사꾼이 되니까 잔디 잎이 좁는 게 밀도가 좋겠어요? 넓은 게 밀도가 좋겠어요? 넓은 거. 아유, 저 선생님은 오늘 제 시험이 있어서 바로 낙제인데. 좁은 게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좁은 게 밀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식물은요, 이 순리라는 거는 자연의 순리라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밀도를 얼마나 넓히냐 하는 거는 그 어떤 관리자의 의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리죠. 여기 이제 그 아까 보신 거는 난지형 잔디고요.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켄터키 블루그라스, 한지형 잔디입니다. 한지형 잔디 중에서 아까 그 잔디를 세 가지를 나눴죠. 틸러, 곁순 나눴죠, 분할경. 그 다음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지하경 나눴죠. 그 다음에 땅 위로 가는 런너 분할경 나눠드렸죠. 그게 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켄터키 블루그라스는 내가 줄여서 KB 라이좀이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이렇게 제가 그 씻은 건데 땅이 여기까지 열려 있었어요. 요렇게 있는 걸 씻으니까 여기 땅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서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요. 요게 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요게 나가서 요게 또 올라오고 나가서 또 올라오고 해서 밀도가 차게 되는 거예요. 축구장의 밀도가. 예를 들어 한 뿌리가 올라와서 형성되고 잔디밭이 형성되면 축구 선수들이 이 태클이나 넣고 밀면은 잔디밭이 확 밀려버리겠죠. 근데 축구 선수들이 막 힘주고 해도 잔디밭이 안 밀리잖아요. 안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잔디 그 표면 속에 이 런너들이 같이 엉켜서 물려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그게 바로 떼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한 4년 전에가 목포 FC 축구장 건설하면서 이제 사진 찍은 게 여기에 이제 한지형 잔디 중에서 켄터키 블루그라스 잔디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처음에 골프장도요 이게 파종하고 막 그 경사지에 피복시킬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장만 덮어놓으면 바람에 날려버리지 비 오면 쉽게 내려가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파종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나중에 정리정돈된 요 사진이 나와요. 깨끗한 사진이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색깔이 조금 연한 게 이제 벤트그라스, 요 가장자리에 있는 게 이제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되고요. 여기 이제 골프장이 이제 벙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켄터키 블루그라스의 특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에 갈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하경을 가지고 있다. 지하경을 가지고 있어야 땅 속에서 엉켜가지고 떼짱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하경 없으면요 떼짱 형성이 안 돼요. 그 축구장이나 골프장 그린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선수들이 다치거나 뭐 하겠죠. 단점으로는 한지형 잔디의 단점은 모든 게 고온 건조 다습에 약하고 병 발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지형 잔디는 사실 그 여름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 한지형 잔디 중에서 켄터키 블루그라스 말씀드렸고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는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 그 뿌리 처음에 종자 파종을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고 여기서 두 번째 나오고 요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다섯 번째 나왔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분할경, 틸러, 곁순에서 나왔다는 거. 요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땅 속으로 기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피복을 시키는 데는 요게 좋긴 하지만 떼짱 형성이 안 돼서 축구장에서는 쓰지는 못한다 하는 거 참고로. 요 보시면 제가 다른 걸 이제 근접 촬영해서 놓은 거는 아까 켄터키는 이렇게 옆으로 갔었는데 이거는 위로 바로 올라가 버리죠. 예,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렇게 주형 생장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온 다습 건조에 다 약하고 한지형 잔디는 이게 제가 영동고속도로 언제 가다가 시골 갔다가 올라올 때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죠. 요 소단 하나씩 있고 소단 하나씩 됐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인 페스큐, 톨 페스큐 이걸 다 뿌리면 금방 비 오면 올라와서 파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잔디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다 풀이야, 잡풀이야 그러는데 그게 잔디입니다. 저기다가 뭐 차에서 이런 파이프다 뭐 막 뿌리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녹생토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흙하고 그 안에 비료하고 영양분하고 잔디 종자가 이 자동으로 기계에 똘똘똘똘 떨어져요. 그 위에서 떨어지면 그 유압으로 펌프 카레가 막 한 40m, 50m까지 이렇게 붙어서 막 이렇게 싸잖아요. 벽에 한 10cm나 5cm를 붙여요. 붙이면 그 비가 오면 금방 발화가 되죠. 아, 그럼요. 그 속에 잔디가 섞여져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또 철망도 하고 그 철망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철망을 안 하고 붙이면 그게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하서 붙이면 그 금방 올라온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연합니다. 뭐 그러면 푸석푸석 해야 막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 막 이만한 거 한씩 뚝 떨어져가 굴러가면 그거 피하나다 사고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사가 심하고 높은 데는 그렇게 녹색들을 뿌린다는 거 질문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이게 저 거적을 안 덮었는데 제일 밑에는 거적을 덮었잖아요. 왜 이렇게 거적을 덮었을까? 맞습니다. 이 여기 이렇게 놓으면 수분이 많아서 빨리 발화가 돼서 이 위에 흘러내려오는 돌이나 이런 게 굴러내려오지 말라고 하단부만 이렇게 입힌 놓고 빨리 발화되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일종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울패스 기운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하는 걸 그 종자만 뿌리는 거 시드 스프레이라 그러고 아까 그 이래 메고 이래 흙을 뿌리는 거 가지고 녹생토 공법이라 그럽니다. 내가 녹생토 보고 사진 붙이려고 해도 아직 못 붙여놨는데 이 종자는요 그냥 막 붙여놔도 비 오고 말았다 그래도 어디 흙 틈새로 들어간 거는 다 올라와요. 하나가 발화됐다 그러면 하나가 막 이렇게 커져버려 잔디가. 옛날에는 이 잔디도 축구장에 썼었는데 너무 거칠다 그래서 요즘 안 씁니다. 이 나오죠. 아까 그 지저분한 파종화한 골프장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 틀리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정 잔디 중에서 벤트그라스. 요 가장자리 색깔이 조금 진하죠. 요 잔디가 엣지라 그래가지고 좀 이쁘게 만든다 해서 켄터키 블루그라스를 따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 쪽에 색깔이 완전히 틀리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잔디, 난지형 잔디 중에서 아마 중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골프장을 이제 이쁘게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빵카라 그러죠.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시죠? 여름철 하고 현상이 뭔가요? 여름 맞자 죽을 꽂아서 가지고 여름에 잔디가 꼬꾸라져서 죽는 걸 하고 현상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보고 넘어가기 전에 예. 일반적으로 골프장 하면 뭐 환경공에다가 나눠가지고 예. 하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잔디를 많이 골프장에 들었으면 예. 환경공해가 발생된다는 걸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아, 그 이유가 뭐냐고요? 뭐 환경에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몇 년 전이야? 95년도면 몇 년 전이죠? 20 몇 년 전이죠? 그때 김포시청에서 한번 강의하면 있었나 그랬어. 골프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그때 엄청 떠들었어요. 왜 환경오염의 주범이냐 그래. 그래서 내가 진흥청에 가가지고 자료를 싹 구해서 고추밭에 1년에 치는 양하고 가수원에 치는 양하고 두 군데를 빼고 골프장에 쓰는 양하고 해서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실제로 몇 프로 쓰냐면 그 시골에서 쓰는 제곱미터당 쓰는 양의 3%도 못 써요. 단지 골프장은 그린에는 좀 뿌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환경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라든가 발암 물질은 골프장을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특히 유기인재 계통, 다코닐, 파라치온, 뭐 또 있으니 그 16가지가 있어요. 세빈. 지금은 이제 세빈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할 수 있는 농약이 지금은 한 36가지가 그럴 거예요. 그런 농약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잘 하셨는데 골프장 옛날에는 뭐 농약을 많이 써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저 아래 뭐 고기가 다 죽었네 뭐 어쩌네. 근데 요다에는 그 표지에 보면 어덕성 농약이라고 나오죠. 그런 농약은 절대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저 유기인재 계통이나 그런 걸 딱 쓰잖아요. 잔여 기간이 골프장 땅에 떨어지면 몇 년 가냐면 많게는 7년, 적게는 3년 가요. 그 1년에 그 시료 채취를 3번을 하잖아요. 그 담당 관할 관청에서 나와서. 그럼 저 시정이나 직원이 나와가 주산이 나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요. 그럼 떠다니는 데 떠죠. 뭐 여기 가자는 소리도 안 해. 왜 안 쳤으니까. 그럼 가서 딱
그린 넉 점, 페어웨이 넉 점, 티 넉 점, 러프 뭐 나무인데 넉 점 딱 떠가지고 좀 그 결과가 한 2달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한 15년 전부터는 농약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코스관리 부서장 할 때도 농약에 보면 건장 농도가 있어요. 물 얼마에 얼마 넣으세요? 여러 개 적혀져 있죠. 그러면 시골 분들은 그거 다 넣잖아요. 저희들은 얼마 넣냐면 고기에 25% 넣습니다. 25%. 그 넣으란 양에. 25% 넣고 물도 물은 10%밖에 안 넣어요. 물 10%밖에 안 넣고 그 양이 25% 제곱미터당 떨어지는 양이 떨어지고 그냥 약 주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18월 꼬부장 그린에 약 주는 양이 그게 면적이 되게 한 22,000제곱미터 나와요. 그 평으로 따지면 한 7,000평 정도 나오죠. 한 3시간이면 다 줘요. 3시간이면. 그렇게 다 준다고. 그리고 농약 양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준다는 거죠. 시골 분들은 병이 생기면 생긴 같다 이래 주잖아요. 예를 들어 25% 30%를 줘도 예방시약을 하면은 절대 병이 안 생긴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농사 지실 분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약을 1000백으로 주세요 해가지고 약 넣고 1000백 다 섞어가지고요. 그 농약 다 주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경상도 말로. 세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을 굉장히 고농도로 저희들이 치면 고농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양은 제곱미터당 건장 농도의 25% 정도 주되 물량을 확 줄여버리죠. 확 줄여가지고 줘면은 예를 들어 물량 1000리터 줄 거 150리터밖에 안 주면 굉장히 빨리 줘버리죠. 한 25% 만에 끝나잖아요. 1시간 걸릴 거 한 10분 만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기 때문에 농약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간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옛날 우리나라 그 골프장에서 정말 학식이 없어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줬던 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골프장 입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보건학기 연구원에서 왔어. 진짜 있는 그대로 찍어줬어. 막 폰이 막 다 나와요. 근데 그 소명자를 만드는데 이건 내가 준 것도 없고 산 적도 없고 해가지고 하남시에다가 동서울 골프장에 있어요. 그 소명자료에서 보내고 실적으로 내가 그거 평가하니까 유기인재 개통은 7년이 가더라. 해가 소명자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안한 적도 있고 벌금도 옛날에 준 분들 때문에 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농약에 대해서. 일단 나왔으니까. 그게 잔류기한이 유기인재 같은 경우는 한 7년씩 가니까. 이거 자꾸 쌓이. 네. 그 골프장이 그림에 잔디를 식재할 때 일반적으로 잔디 식재할 때는 고랑을 하고 10cm나 5cm 간격을 두고 식재를 하잖아요. 어떤 간격을 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줄 때. 식재를 한다, 심을 때. 예. 심을 때. 고랑을 하고 간격을 10cm나 5cm 간격을 두고 식지 않아요? 예. 그린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린에는 처음에 조성할 때는 100% 파종을 합니다. 100% 파종을 해요. 왜 그러냐면 파종해서 거기에서 키워야 돼 잔디가 좋아지잖아요. 다른 데서 떼짱을 와서 그린에 덮으면 다른 데서 몇 년 동안 자란 거잖아요. 그게 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떼주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런너가 있잖아요. 런너가 막 엉켜 있으면 배수가 잘한대요. 그린은 비 오면 금방 빠져야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손님 받아 골프 치잖아요. 쭉쭉 빠져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은 100% 파종하고 페어웨이는 런너 식재 많이 하고 떼짱 갖다 심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거의 100% 파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골프장에서 운영에 따라서 손님을 연간 몇 명 받을까 하는 계획에 따라서 아까 벤트그라스 말씀드렸지만 벤트그라스 속에 품종으로 들어가면 한 또 30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오너하고 상의해서 이제 결정해서 품종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잔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질감이 다 다른가요? 한정 잔디하고 완전 한정 잔디하고 완전히 틀리죠. 질감이 그럼요, 질감이. 아까 보셨듯이 한지형 잔디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모도 많고 이거는 그 난지형 잔디는 굉장히 뻣뻣하고 질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눈으로 확연히 틀리죠. 여기서 보듯이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반면에 조금 거칠어 보이는 사진상으로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틀리죠. 그러면 그래픽 밴드그라스는 우리나라 그린에 조성된 그거 포복경으로 생육을 한다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단점은 고온, 다습, 건조에 다 약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 버뮤다 그라스를
아까 난지형 잔디 그 충지 보여드렸죠. 이번 이제 버뮤다 그라스 보여드리는데, 버뮤다 그라스가 어디 있는 잔디냐면 난지형 잔디라서 제주도 저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난지형 잔디예요. 더운 지방에 있는 잔디로서 버뮤다 그라스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어느 아는 회장님이 외국 나서 골프장에서 전화 왔어요. 2월 달에. 야, 한 교수 여 보니까 막 잔디가 말이야 그 양잔디인데 말이야 기가 막히게 좋아. 질감도 좋고. 그 말씀 맞습니까? 어디에요? 그러니까 나의 태국 그랬어요. 태국에는 한정 잔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도 없고 파종을 해도 발화가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잔디는 버뮤다 그라스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가셔서 저 태국 가셔서 여 양잔디 있네 한정 잔디인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양잔디가 없습니다. 저 어디야 러시아 가서 그러면은 한정 잔디밖에 없죠. 거기는 이런 잔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자랄 수도 없고 겨울 지나면서 다 죽어버려. 눈대표에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버뮤다 그라스 재래종이고요. 이게 버뮤다 그라스 이제 그 개량종인데 실제로 지금 이 잔디가 그 태국이나 뭐 사이판에 있는데 다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잔디도 보시다시피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높아지죠. 이게 관리를 하면 아까 그린 애처럼 그 2.5cm, 2.5mm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퍼터로 그린을 퍼팅을 하면 싹 라인을 따라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린 잔디라도 이렇게 큰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잔디 떨어지면서 큰다는 얘기잖아요. 예? 관리를 안 해주면은 밀도가 떨어지면서 큰다는 얘기잖아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크죠. 이게 예를 들어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마음에 관리하면 이게 굉장히 좁아지죠. 굉장히 좁아지죠. 자주 깎아주면은요 이게 좁아지게 돼 있어요. 지가 못 크니까 안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버뮤다 그라스. 제가 요거는 아마 그 중국 저 아래 강준가 산도 가서 아마 찍은 거였을 거예요. 이게 버뮤다 그라스다.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누릿누릿한데 제가 1월 달에 가서 찍었으니까 그 태국이나 사이판의 1월 달에는 뭐예요? 겨울입니다. 겨울. 아셨죠? 참고로. 우리가 골프지로 태국 사이판 뭐 이래 동남아를 가잖아요. 그때 그 나라는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가서 이제 뭐 반팔 아침에는 좀 긴팔 입었다 정지면은 반팔 입고 이렇게 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이게 버뮤다 그라스다. 참고로 하시면 돼요. 버뮤다 그라스 장점은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버뮤다 그라스. 버뮤다 그라스 저 제주도 아래쪽으로만 생육합니다. 저쪽 사할린 가면 다 죽어요. 아셨죠? 버뮤다 그라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잔디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요거는 좀 굵죠? 요거는 좀 가늘죠? 요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간단하게. 영양 상태. 제가 이거 맞추라면 시간이 늦으니까 말씀하세요. 새끼층 같아요. 이거 보면 잎의 각도가 90도죠? 네. 요 가는 거는 잎의 각도가 몇 도예요? 45도 한 뭐 40도 정도 되죠? 그 여기 가늘고 굵죠? 그러면 밀도가 이게 좋겠어요? 요 가는 게 좋겠어요? 저 늦게 나왔어요. 네, 좋죠. 요게 어디 갔어? 어느 분이 가져가 버렸습니까? 아이고, 이게 도둑 맞을 뻔했습니다. 이게 중기라는 거죠. 이게 중기인데 이게 지금 밀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뿐인데 이게 밀도가 차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요 앞에 심겨져 있는 잔디가 좋은 잔디예요. 중지입니다. 아셨죠? 네. 네, 밀도가 잔디는 첫째는 좋아야 돼. 밀도 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야지를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90도로 거의 일이 돼 있죠. 90도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잔디라는 거 말씀이시죠. 이제 이전에 그 잔디의 식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심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면을 고르고 잔디를 이래 갖다 놓고 잔디를 심는 게 이걸 떼짱 심기라 그럽니다. 떼짱이 이렇게 18cm, 18cm, 두께 2cm로 5장씩 묶여져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아줌마들이 앉아서 이렇게 잔디 한 장 넣고 흙 덮고 흙 떠놓은 자리에 또 잔디 한 장 넣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잔디 심을 때는요. 잔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덮어줘요. 잔디 절대 안 죽습니다. 잔디 심으라면 요래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누가 심었대. 그 잔디 금방 말라 죽어요.
흙을 많이 덮어놓으면 기존에 있는 잎은 죽더라도 속에 있는 런너에서 다시 싹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 잔디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잔디 심을 때는 잔디 안 보여도 좋으니까 흙 이래 덮고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속에서 다 뚫고 올라와요. 그렇다고 이만큼씩 덮으면 잔디 죽습니다. 한 1cm까지는 덮어도 잔디가 다 뚫고 올라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위에 물 이렇게 줘버리면요 그 흙이나 모래가 잔디 속으로 싹 들어가요. 거의 90%는 들어갑니다. 그래야 돼 밑에 있는 기존의 흙하고 잔디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잔디 그 위에 잔디 속에 흙이 있어서 그 무게에 의해서 그 잔디가 안 움직이고 밑에서 뿌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비료를 주시면 돼요. 물 주기 전에 비료 주고 물 줘도 잔디 절대 안 죽습니다. 참고로 내가 때짱 인터넷에 치면 롤잔디라고 롤잔디 심기 전에 잔디를 제곱에다가 100g 뿌렸어요. 100g 뿌리는 게 잔디 다 죽는데 걱정 말아주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100g 뿌린 거 잔디가 한 2cm 간격으로 있어요. 잔디가 허해 비료가. 그래 덮어놓고 그 위에 그냥 물 푹 주잖아요. 4, 5일 정도면 잔디가 새파랗게 올라와요. 아셨죠? 이건 정말 노하우인데 제가 아웃소싱하고 할 때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빨리 피복을 못 시켜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피복시켜 줄게. 그냥 피복시켜 주기가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 피복시켜 줄 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장이나 할 때 한 100g 정도 뿌려놓고 아마 주사님 좀 알 거예요. 100g 정도면 교수님 이제 거짓말 하는 건데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습니다. 재 가지고 운동장 면적이 9,000제곱미터다 그러면 9,000제곱미터 곱하기 100g 계산해서 나누기 1000 나면 몇 킬로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그대로 그냥 골고루 뿌리고 잔디 심고 비료줘도 잔디 절대 안 죽습니다. 다음에 나와요. 복합 비료라고. 아셨죠? 그러시는데 건재 그 조시아그라스 특징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아그라스. 이게 제가 2007년도 10월 1일 날 4시에 찍었네요. 4시 33분에 찍었는데 이걸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제가 런너 식재를 했어요. 런너 식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오겠다. 런너 식재라는 건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줄기를 가지고 요 3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10월 달에 피복을 100%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죠 하고 있다 그러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월 말까지 심어도 돼요. 심어놓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깎아주잖아요. 피복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요 잔디가 내가 10월 달에 찍은 건데 이게 어디냐면은 횡성 옥스필드 골프장 변재준 회장이 하는데 잔디 조정을 자기가 한정 잔디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정 잔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질감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는데 그 회원권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좋지. 회장님 사는 건 몇 년 사실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내 사는 거는 왜 그러더라고. 살아봐야 한 3년 이상 살이시겠냐고. 어차피 얘한테 물려줄 건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 그 나중에 그 더워지면 그 한정잔디 관리 되겠냐고. 배 위에다 뿌려놓으면 그냥 들잔디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들잔디를 했어요. 옥스필드 골프장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옥스필드 골프장 그 갈리동 있는 부지에서 그 공사하기 전에 제가 실험한 건데 결론은 요걸 한정잔디를 포기를 시키고 들잔디로 하게끔 그러니까 중지죠. 중지로 하게끔 그렇게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런너로 식재를 3cm 간격으로 해서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도 괜찮아요. 하면 한 3개월 정도면 피복을 다 시켜줍니다. 이 30cm 간격으로 잔디를 심잖아요. 한 줄기씩 심잖아요. 심어도 비료를 주고 하면 이 잔디의 생리가 밀도가 없는 곳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아요. 이게 식물이 생깁니다. 그래 가서 막 차면은 더 갈 데 없으면 또 없는데 채우죠. 그 밀도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잔디의 기본 생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벤트그라스하고 이쪽에 켄터키 블루그라스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요게 아마 런너 심어가지고 피복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정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 습도, 강수량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다. 근데 여기 지역별 선택 기준은 서울지방, 중부지방, 고산지역, 해안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서울, 부산, 제주. 좀 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코스거든요. 서울에 있는 여기 가장 중요한 거 그려 놓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그릴게요. 횡성이 여기쯤 있죠. 무주 리조트가 여기쯤 있죠. 그 다음에 대명 비발디가 여기쯤 있죠. 그 다음에 태백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에 있는 골프장이 용평 리조트. 여기가 용평 리조트. 여기가 대명 비발디. 여기가 태백. 그 무슨 골프장이죠? 하이원. 전번에 가자마자 못 갔는데 여기에 전라도 쪽에 뭐 쌍방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뭐죠? 거기. 거기 가서 골프 쳐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있다고 치고요. 이 골프장이 있는 위치가 한 400m가 넘어요. 이 위에 식재되어 있는 골프장 잔디가 뭐겠습니까? 페어웨이 기준으로. 400m 위에 있어요. 한정이 금방 하시네. 1시간 듣고. 1시간 강의 400m 이상 되면 이제 휴면이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지금 춥잖아요. 오대산에 눈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는 이제 그 11월 달 말 가면은 벌써 스키장 개장하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지형잔디 갖다 심어 놓으면은 9월 달이면 휴면 들어가 버리고 그린업 되는 시기는 한 6월 달쯤 되는데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파란 잔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지역에는 잔디를 뭘 심어야 됩니까? 한정 잔디 심어야죠. 그래서 내가 별장이 횡성이 있는데 거기다 난정 잔디 갖다 심어 놓으면 큰일 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창피하죠. 4월달, 5월달에 갔는데도 아직 잔디가 누렇게 올라오던가 안 되죠. 근데 어디입니까? 사할리나든가 이런데 러시아에다가 잔디 심는데 난정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딱 잡는다면 얼어 죽죠. 나는 장춘하고 저 위에까지 가봤는데 사할린 그 위에까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종사장 형이 물어봤어요. 형님 그 위에는 잔디가 눈이 오면 얼마나 쌓여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 쌓일 거야. 그래. 그게 언제 다 녹아요? 그러니까 한 4월달 되면 다 녹는데 그럼 거기다가 난정잔디 갖다 심어놓으면 되겠어요? 한정잔디는요 눈이 와서 덮여 있잖아요. 그 이름에 눈이 딱 녹잖아요. 그러면 새파란 잔디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병이 좀 걸리죠. 화이트 배지라든가 이런 하얀 병 이렇게 하얗게 뜨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좀 걸리지만 그런 지역에는 한지형 잔디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품종 선택하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하는지. 근데 교수님 왜 제주도 쪽 이 해안가 쪽으로는 왜 한지형 잔디만 다 있어요? 바닷가라서 추워서 바람이 많아서 정답입니다. 해안가에는 왜 낮아도 한지형 잔디가 재배가 가능하냐면 잔디를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으면 잔디 사이사이 속에 있는 그 습기를 뺏어가 버려. 그러면 뽀송뽀송해. 그래서 한지형 잔디를 심어도 된다. 예를 들면 군산 CC 쭉 다니면서 이 위로 영종도로 오면서 스카이 72, 스카이 72 옆에 보면 나인홀 골프장 같은 데 있죠. 그거 가면 전부 다 한지형 잔디예요. 한지형. 여러분들이 속칭 좋아하는 말씀 양잔디. 아셨죠? 이제 양잔디란 말은 없습니다. 한지형 좀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저 잔디는 쿨 시즌 그라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난지형 잔디는 웜 시즌 그라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잔디의 선택 기준은 내한성 문제라 환경성, 내선성, 내건성 이걸 내금성이라든가 내침수성을 계획을 해서 품종 선택을 해야 된다. 가장 크게는 고산지대는 한정잔디 심어야 되고 낮은 지역에는 서울 지역에는 난정잔디를 심어 바닷가에는 한정잔디를 심어도 견딜 수가 있다 하는 거. 단지 한정잔디 심으면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뺄까 넣을까 하다가 넣어놨는데 골프장 그린이라든가 축구장 지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비가 와도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보면 땅 표면에서 이 밑에 40cm, 50cm 파면 90cm를 땅 속으로 파요. 땅 속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유공간을 묻어요. 5m 간격으로. 5m 간격으로 유공간을 묻고 그 위에 이렇게 자갈, 콩자갈을 넣습니다. 축구장 바닥에 저렇게 생겼어요? 예? 축구장 바닥에 저렇게 생겼어요?
아, 그럼 저 속에 이렇게 만들어놨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진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왕사층을 넣습니다. 이런 가는 왕사층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넣습니다. 모래 넣고 요 혼합 그 상토층이라 그래서 유기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하면 이렇게 축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축구장 몇만, 축구장 전체 건물 만들려면 저 월드컵 구장 같은 경우는 대전 기준으로 하면 옛날 2002년도 기준으로 한 저 1,800억 들어갑니다. 요 축구장 몇만? 500억 정도는 안 되고 한 지금 만들면 아마 15억 정도 들 거예요. 그 15억을 위해서 그 주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잔디 없으면 축구장이 있을 수가 없죠. 골프장에 그린 없으면 뭐 골프 치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잔디 강의는 최고의 그레이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세토 흙은 까는 거 완전 모래만 까는 거예요? 어디요? 아, 여기, 아이고, 예, 100% 모래입니다. 마사도 안 씁니다. 너 어디 신구대학에서 뭐 켄터기로 돼 있는데 설계가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돼서 교수님 한번 와보세요. 그래, 너 뭐 나눠놨어? 그러니까 제자인데 마사토는 안 돼. 이 아이는 뭐 자스가 막 켄터기로 설계돼 있는데 그 위에 마사토 놓으면 잔디 다 죽지. 그 살겠어? 배수도 안 되는데. 강의 들었어? 안 들었어? 강의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다른 잔디로 바꿔줬어. 이렇게. 근데 내일 모레 오픈한데 잔디가 파랗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야, 막 그 캐오는 데서 비닐 좀 덮어놓으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비닐을 덮고 이어와서 바로 오면은 연면살포 금방 흡수 잘 되는 비료 있어요. 흡수 잘 되는 비료 농사 지으면 좀 아실 거야. 유안이라는 비료 아시죠? 농협에 가면 파는 유안.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인데 농협에 가서 또 무식한 농협 직원들은 황산암모늄 그 뭔지 몰라요. 유안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유안을 이렇게 연면살포에서 뿌리잖아요. 저온 11월 말에도 흡수가 돼요. 분해가 돼서. 여러분 11월 말 3월 초 그 추운 데서 복합비료 아무리 줘봐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비료빨이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자연에서 분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유안이라는 게 이코로 황산암모늄 주면 금방 흡수됩니다. 아셨죠? 축구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USGA 공법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골프장이나 축구장 그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러면서 USGA 공법으로 해. 요 정도만 해도 괜찮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골프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건 퍼거슨 박사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 피복 방법에는 종자 뿌리기, 포복경, 줄대, 평대 이렇게 식재 방법이 있는데요. 종자 뿌리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해서 장마 덮어서 이렇게 물 주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가 된 잔디밭이 나온다. 여기 어디 상암구장입니다. 상암구장 옛날에 투란토 대회하고 이거 오페라 한번 하고 그래서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다시 보식해주고 관리 몇 달 해주고 나올 때 제가 찍은 겁니다. 그 파종에 당근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런너 번식 나오죠. 이게 제가 관심 있는 건데, 잔디가 이렇게 오면 이 잔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가지고 이래 떨어. 이래 하나 아주머니들이 앉아 찢어요. 찢어가지고 요렇게 한 줄로 심어. 요거는 지금 요 경사지라서 좀 20cm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요서 봐도 이게 20cm 되죠? 20cm. 이거 평지 가면 한 3cm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비료 줘서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마사토 같아요? 뭐 같아요? 모래죠. 이 골프장 넓은 바닥에다 전부 다 모래를 20cm를 깔고 모래 위에다 다 심어. 이렇게 해서 말라 죽지 않게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은 5월 달에 가서 5월, 6월 두 달만 키우면요, 7월 달에 가면 골프 쳐도 돼요. 그 정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뿌리 없는 상태로 심는 건가요? 뿌리는 이미, 이거 보면 뿌리는 이미 다 말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을 때 그냥 물에 좀 적셔가지고 이래도 그 상태로 그냥 심죠. 이게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다 훑어가지고 이렇게 없어요. 이래 없어. 이래 없어도 이거 갖다 딱 심어 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이게 딱 묻히게 심어 놓으면 아셨죠? 요 보면 나오죠. 제가 여는 5 내지 15cm 간격으로 해놨어요. 강이니까. 예를 들어 4월 달에 심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 3cm 간격 심어놓고 비료 한 2번만 주고 깎기 작업 몇 번만 해주면 금방 피복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대시 때 보셨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제가 저기 대구에서 지은 건데 이 집에 가면은 헬기도 있어요. 약 줄 때 이 잔디 재배에서 잔디 파시는 분이야. 여기 보면은 여러 개 좀 파란 데가 있고 여러 누릿한 데가 있죠. 여기 내가 6월 7월 달인가 찍은 건데 올 봄에 여기 잔디를 떠가지고 팔아먹었어. 요래 팔아먹어. 요 그냥 뒀다. 요에는 이제 또 좀 크면은 가을에 떠가지고 팔아먹어. 그리고 또 내년에 가을에 비는 막 저기 키워서 내년 봄에는 아마 못 뜰 거예요. 전에도 내년 가을에 가서는 요 잔디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잔디 때까지 팔아먹고. 이런 거는 자기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하천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천부지 관리 안 되는데 이런 데 임대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하고 그래. 네, 시골에 임대가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게 밭에서 이런 데는 못 심을 텐데요. 예? 밭에서는 못 심을 텐데. 아, 밭에 많아요. 예? 아, 법에 안 걸립니다. 밭에서. 논에 심어도 안 걸립니다, 법에. 네, 안 걸려요. 포장대라 그러는데. 예? 포장대라. 잔디가 뼈장이라고 생각하잖아. 뭐라고요? 길 포장재, 피복재. 아, 피복제. 네. 라서, 잔디가 피복재라 안 된다고 피복제라서 어저번에 교수님께서는 예? 왜, 네 농사인데 왜 안 돼요, 되죠? 농사에 저희 그걸 줬거든요. 예. 한 5년 정도. 예. 별장 짓는데 예. 그냥 이면에 전답에다가 하면은 예. 그게 피복제라 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누가 안 된대요? 아니, 나도 공부 좀 하게. 아니 대지에서는 되는데 예. 저기 전답에서는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관상용으로? 네네. 아, 전원주택을 이렇게 큼직하게 져놓고선요. 예. 마당에다 잔디를 싹 깔고 이 전에다가 예. 전에다가 잔디를 싹 깔아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조사 나왔을 때 예. 아, 나는 잔디 농사 짓습니다 하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데요. 아,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밭이나 논에다가 이래 제가 농작물로 해서 판매하는 건 된다는 거죠. 아,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길래 누가 그러느냐고. 아, 그거는 제가 공무원들 말씀하신 거 이해가 가네요. 밭이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네, 전답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될 수 있죠. 별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대구나 잔디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전라도 장성이거든요. 장성 가면은요, 뭐 논이고 밭이고 전부 다 잔디밭이야. 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이 한 2배 이상 나요. 한지형 잔디가 더 소득이 더 높지 않나? 그렇죠. 더 높죠. 근데 판매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되니까, 아는 사람에는 못 팔아먹으니까,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난지형 잔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잔디 농사가 일반 농사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의 수확이 이윤적으로. 예. 예. 근데 저거 이제 판매잖아요. 예. 그때 판매하고 또 농사를 계속 해야지 수익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축지체 깔아놓고 하면 임금료 투자하면 예. 재료를 얼마 정도 수익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예. 이게 판매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 실제로 판로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거 가면 조합법인이 다 있어요. 조합법인하고 연계하자고 또 제가 영업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올려가 영업하고 어디 편지를 보내가 영업하고 하면 파는 데는 많아요. 이게 제 고향에 한번 가봤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전라도 용광입니다. 영광. 아까 전라도 지금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면 큰 산이 아니고 예. 밭입니다. 밭이. 예. 그래서 저걸 많이 심어놨었는데 2년이고 3년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심어서 뭘 보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어떤 영업적인 역할을 안 하거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서 그런 영업이 안 되겠죠. 안 그러면 알면은 질 좋으면요 다 사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 좋고 가격 맞으면 다 사가요. 예를 들어 품질 안 좋고 가격 비싸게 하면 다 사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5m에서 15m 간격으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예. 아이고, 이거 잘못 났어. 센치입니다. 제가 그럼 오타 났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센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가을에 잔디 심으면 잔디 잘안 됩니까? 가을에 지금 심어도 됩니다. 잔디는 심는 시기가 피복을 시키려면 3, 4월에 심는 시기가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가을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가을에 심으면 단지 이런 거 있어요. 심어가지고 흙을 많이 덮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겨울에 바람 치고 뭐 치고 하면 거의 많이 말라서 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골프장에서도 죽이는데 뭐 일반 분들은 물 주겠어요. 안 주면 거의 많이 말라 죽이죠. 이거 팔 때 이런 때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떼짱. 근데 올 때는 심을 때는 그냥 띄어서 그거 채로 그거 채로 놓으면 안 되죠. 이만큼 이래 주신다는 건 한 뭉태기를 주신다는 건데 한 뭉태기가 5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 끈을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심어야 되겠죠. 한 장씩. 예. 그대로 심냐 아니면 그거를 잘라서 심는 잘라서 심는 걸 가지고 줄대라 그러고요. 그걸 털어서 심는 걸 가지고 런너식재라 그러고 그냥 심는 걸 가지고 떼짱식재라 아셨죠? 요 좀 깊게 들어가면 4분의 3 줄대라는 게 있어요. 아, 산소는 떼짱 그대로 나죠. 그거를 몇 겹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렇게 녹도 쌓듯이 쌓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쌓고 쌓고 쌓고. 아, 그거는 제가 뭐 제 친구들 아버지 돌아가면 제 담당입니다. 제가 또 잔디 강의한다고 어디 가면 한 교수 와서 잔디 좀 놔봐 그래. 그러면 밑에 선을 이쁘게 쫙 그려놓고 한 장씩 쫙 놔요. 한 장씩 놓고 흙을 또 요만큼 올려요. 쫙 놔놓고 또 올려. 그리고 단지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는 이제 뒤에서 딱 감독, 야, 삽으로 다 두드려. 그러면 딱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른들 말씀은 어장,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 봉성에는 그렇게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속에 들어간 게 이게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피복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잔디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이래, 요런 데다 붙여놓으면 이게 비 한번 오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다 떨어져 못 쓰죠.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제가 어디 가면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심으라고. 예, 맞아요. 그냥 잔디를 포기하면 잔디가 다 썩어서 죽어버리니까 잔디 한 개 놓고 빽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개 놓고 그 다음에 흙을 그냥 삽으로 막 올려요. 막 올리고 놓고 그냥 안을 두드리면 흙이 밀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잡고. 그 예를 들어 이제 잘못 놓으면 또 울퉁불퉁해요. 이게 뭐 봉성이라 그러나 뭐가 이게. 그러면 삽으로 딱 두드리면서 이게 예쁘게 만드는 거죠. 예. 그거 그렇게 놔야 됩니다. 바닥에는 이제 줄 때 놓으면 되고 바닥에는 줄 때. 예. 줄 때 놓는데 시골에 가면 여물서들 짝도 있잖아요. 짝도 하나 갖다 놓고 한 명 대고 해서 자르면 잘 잘려져요. 그래서 줄대로 해가지고 한 20cm 간격으로 놓으면 금방 피복이 되죠. 삽으로 해도 되죠. 근데 나중에 한 2명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냥 시골에 짝도가 이래 썰면 좀 편하죠.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봉평에 갔는데 봉평 메밀꽃 거기요? 예. 거기 그리대는 화성을 제가 하신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는 한 1m 정도, 사방 1m 정도로 예. 그린 잔디를 갖다가 예. 만들었어요. 뜰장처럼. 예. 밖에서 사온 거예요? 거기서 자체 생산한 거예요? 거기 생산을 하더라고요. 예, 생산합니다. 예,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행성에. 예. 근데 그게 그린을 나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린에다가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그린 외에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평당 10,000원이라고 그러죠? 평당 10,000원이 아니고 해배당 10,000원이겠죠. 1제곱미터당. 예. 한 평에 10,000원이면 그저 주는 거고 1제곱미터에 아마 10,000원. 1제곱미터에 10,000원 들어가요, 그거는. 요 잔디 여러 개 두껍게 뜨죠? 아, 그 잔디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존 골프장에서 관리를 하다가 막 손님이 많이 받아서 비 와서 막 잔디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묘포장이라 그래요. 골프장 자체에서도 500제곱미터씩 묘포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우의 잔디는 막 한 2,000회 가지고 있어. 그걸 다 갖다 심어도 잔디가 모자라 없어.
그럼 손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서 잔디를 사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 질문하셨죠. 한지형 잔디 재배하면 이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팔면 단가를 굉장히 좋게 받죠. 평당 만 원이 아니고 해배당 10,000원 받는데 아마 해배당 10,000원 대 갈 거예요. 그거 살려면 제곱미터당 한 18,000원 정도 갈 거예요. 18,000원 한 평 같으면 곱하기 3.4, 18,000원 곱하기 3하면은 3팔에서 54,000원 나고 저 5,400원 플러스 하면 한 6만 원 가버리죠. 한 평에. 한 평에. 굉장히 비싸죠. 아,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그 한지형 잔디가 잘 안 되나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쪽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돈이 많이 들고. 밭에다가 심었다가 못 그랬죠. 여는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축구장 가면은 양쪽 기퉁이 4군데 문이 큰 게 있죠. 참고로 상암구장 아까 사진에서 유심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천막이 딱 덮여 있죠. 그 중간에가 저 한 15m가 떠 있어요. 양쪽에 문이 4개가 있어요. 그거 왜 있는지 아세요? 바람이 잘 통해서 잔디의 생육을 원활하게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잔디 교수들 초빙해가지고 만들어요. 잔디 교수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라. 이게 바람의 통과량이 얼마나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월드컵장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내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이 잘 통하고 온도가 낮은 게 좋다. 그래서 횡성이나 그런 데 가면은 한지형 잔디 키우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횡성에 가면 있습니다. 나도 거기서 사업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가로로 찍은 거예요. 이거 아마 좀 늦게 찍어서 잔디가 아까보다 좀 더 자랐죠. 그래 해가지고 판매하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평대의 특징은 뭐 이렇게 잔디면을 조기에 바르고 시공구 조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피복 비용이 많이 들죠. 런너로 심는 것보다 몇 배 많이 들겠죠. 여러분 잔디가 그 얼마 돼서 그런데 30만 평에 잔디 떼짱으로 덮는 거하고 런너로 심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더니 난지형 잔디하고 한지형 잔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하게 뜬다 그랬잖아요. 이만한 게 아니고 그 아까 그 보신 잔디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잔디 거예요. 40cm에 60cm 요만하게 잔디를 떠가지고 파레트 잔디라 해서 파레트에다 딱딱딱딱 올려요. 그래가지고 지게차로 딱 들어가 탁 올려버려요. 요즘 사람이 들고 뭐 못해요. 허려봐. 그 사람이 들고 이런 사람 아줌마도 없어. 시골 가서 아주머니들 부르면 전부 다 70, 80 드신 분들이야. 불쌍해서 못 시켜, 불쌍해서. 오히려 돈 좋아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로 다 합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게 요 잔디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5에 154는 롤 잔디라 그래서 잔디가 똘마라 오는 잔디가 있어요. 아주머니도 이렇게 들어도 돼. 말르면 해가지고 딱 펴가지고 발로 툭 차면은 촥 밀려나가요. 그럼 이제 흔들어 탁탁 놓고 위에 배도 싹 하고 그러면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18cm, 18cm에 두께 2cm짜리 떼짱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되게 그 강급에서 설계에 잡힐 때는 30cm, 30cm, 30cm 잔디를 떠요. 설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파는 잔디가 한 군데도 없어. 그 공사도 못해. 그러면은 요 잔디로 떠가지고 이제 빡빡 붙여가지고 촘촘히 심어드리죠. 잔디 평대 식재의 시기는 대개 3월, 5월 달에 심으면 6월, 8월에 잔디가 다 커요. 6월, 8월에. 여러분들 그 8월 중순 넘어가면요. 찬바람 불면 해수욕장 언제까지 가요? 말복이 언제예요? 보통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 지나면 추워요. 바닷가 들어가면. 야간 온도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8월만 가면 잔디 안 자라요. 잔디가 많이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잔디 피복을 싹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직 8월 달에 한참 더울 텐데 그러면 8월 달에 야간 기온 뚝 떨어지잖아요. 잔디 안 자라버립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5시냐 하는데 5시 반까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농사꾼이 되시는 건데, 유달산에, 목포에 있는 유달산에 그 꽃피는 시기하고 저쪽에 설악산에 꽃피는 시기하고 며칠 차이 나요? 20일. 요새 그러면 가장 쉽게 설악산에 단풍 드는 시기하고 저쪽에 유달산에 단풍 드는 시기하고 우리 주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보세요. 대개 한 12일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유달산에
꼽히는 거하고 저쪽 그 설화산에 꼽히는 거 12일 차이 나죠. 계산하기 쉽게 15일 하죠. 3일 좀 늘려서. 그럼 낙엽 지는 시기하고 유달산에 낙엽 지는 시기가 며칠 차이 나요? 그럼 15일 차이 나죠. 그러면 결국은 전라도 쪽의 여름이 여기 중부지방보다도 한 달 정도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영광 말씀하시고 장흥 말씀하시고 대구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잔디나 식물을 생산하기에 가장 좋고 적합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지역이 거의 다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거나 할 때 겨울에 심으면 거의 동해를 많이 받아요. 식재강에서 나오는 건데 가급적 봄에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생육을 해서 피복이 쫙 되게 해놓으면 그해 봄에 잘 안 죽고 가을에 아까 누가 가을에 어느 분께서 질문하는데 가을에 심으면 잔디가 동해를 받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다 하면 대개 80~90%가 동해 받아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못해서 말라서 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잔디 식재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디 관리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잔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 깎기, 시비, 배토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중에서 깎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중요하고 배토 중요하고 잡초 방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통기 작업은 여러분들 그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고 기계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잔디밭에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거든요. 숨 쉬라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못합니다. 그래서 깎기 작업만 1년에 우리 선진들 산소에 뭐 띠도 많고 억새도 많고 뭐 잔디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시잖아요. 한 번 깎잖아요, 되게. 한 번 깎으면서 잔디 좋기를 바라는 건 그거 뭐 조상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도 사실 1년에 3번 못 깎지만 2번 깎아요, 저희들은. 2번 깎으면 잔디가 훨씬 틀려요.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능 같은 거 이런 거는 1년에 한 5번, 6번 깎거든요. 그럼 잔디가 깔끔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깎기 작업을 잘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시비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깎기, 시비, 배토, 그 잡초 방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의 모습이 먼저 나오네요. 이게 그 깎기 장비의 모습인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그린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원에서 이런 장비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그 시중에 가면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원통날로 돼가지고 이렇게 미는 기계 있어요. 대개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미는 이거 돌리면서 깎는 기계 있잖아요. 그 정도 기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래 미는 거 있어요. 미는 거는 원통날이 돼서 밑에 밑날이 돼서 이렇게 가면서 이 잔디가 들어오면 깎이는 거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탁탁 이 면도탄으로 깎은 것처럼 깎여요. 그러면 잔디의 밀도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깎기 작업 장비가 좋고 그 다음에는 이 로타리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시동 쫙 당기면 붕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밑에 날이 속에서 돌아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타리 뭐하는 그래 맞습니다. 그 기계가 그 다음에 좋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예초기 메고 이제 깎으셔야 돼요. 예초기 메고 깎는데 정말 잘 깎는 사람은 잘 깎아요. 정말 탁 깎으면 기계로 깎은 것처럼 이 층하나에 깎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요? 요거 지금 살려면 한 9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보면 돼요. 부릉 하는 거는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뭐 크기에 따라 듣는데 19인치. 그냥 19인치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한 요만합니다. 자주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경사지로 여러 밀고 다니면 좋은데 그거는 좀 한 많이면 100만 원. 적으면 이제 한 60~70만 원 주면 삽니다. 근데 그거 한 대 가지고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 잔디를 깎아놨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잔디 깎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잔디 깎기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잔디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면 깎으면은 균일한 표면을 제공하고 시각 미적 효과를 증대하고 줄무늬 현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밀도가 증가한다 하는 거죠. 이런 잡초 있잖아요. 제가 잡초를 이렇게 뜯어왔는데 이런 잡초는 있잖아요.
아까 잔디는 깎으면 깎을수록 밀도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요 놈의 잡초는요, 깎으면 깎을수록 죽어요. 못 자라. 안 깎아주니까 풀이 올라오는 거예요. 깎아주면 이거 어떻게 이거 딱 잘라버리는데. 근데 잘라도 이 잘 크는 잔디가 있어요. 잘 크는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거 너네가 보셨죠, 요거? 이게 저 발행인데요. 이게 나쁜 놈이야. 이거 민발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제초제도 잘 안 듣는 놈이에요. 요거는 직접 뽑는 게 좋아. 아까 내가 발행이를 몇 개 뽑아왔는데 발행이를 못 찾을 것 같아요. 발행이 여기 있네요. 요 발행이. 요 발행이 녀석은 이 깎으면 깎을수록 요거도 밀도가 좋아져. 그걸 다시 모르겠어. 요 두 녀석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잔디가 무슨 과에 속한다 그랬어요? 잡초과가 아니고 하본과. 하본과. 예. 하본과. 예, 쉽게 말해 볕과. 이 잔디가 볕과고 하본과지만 이 발행이 녀석도 볕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깎으면 깎을수록 밀도가 이것도 좋아져. 그러니까 처음 저거는 잡초 종류고. 이것도 다 잡초죠. 예, 다 잡초죠. 근데 잡초인데 깎으면은 잡초는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잔디와 경합에 의해서. 근데 안 깎아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거죠. 처음에 봄에 비료조가 잔디를 확 키워버리잖아요. 그럼 잡초가 못 오르는 거예요. 잡초의 종자가 대개 광발화 종자입니다. 광발화 종자라는 건 뭐냐면 잔디가 밀도가 적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처럼. 여기 가서 유심히 보세요. 잔디가 많은 데는 잡초가 없습니다. 밀도가 적은 데는 잡초가 많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요, 거짓말 못해. 가보면 다 펴지나. 예. 크로바. 예. 크로바는 예. 깎아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클로바 나왔습니다. 예, 클로바가 뭐냐면, 이건 참 골프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 초종인데, 이게 무슨 식물이에요? 두가식물이죠? 두가식물. 콩과. 예. 콩과식물에서 뿌리가 20cm까지 내려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를 자르고 약을 줘요. 약을 주고도 죽었어. 잔디가 탁 피복이 돼서 안 보여. 그 이름에 그 다음에 가면 또 올라와요. 이거는 그냥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요거는 요것만 잡는 잡초가 있어. 제초제가 있어요. 그게 원래 아마 품목 폐지됐을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농약방에 가면은 팔고 남은 그게 있을 거예요. 재고품. 반벨인데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라 그 약이 정말 저도 굉장히 좋게 잘 쓰는 약품인데 요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 그래가지고 산소에 아가시아가 올라왔어. 그럼 아가시아 잡고 벗는 농약이 있어요. 부대 묻혀가지고. 그게 근삼이라는 농약인데 근삼이라는 농약도 지금 단종대가 안 나올 거예요. 원래부터. 농약방 어디 시골 가면 구할 수 있는데 그 농약 두 가지는 침투 이행성이라서 여기 잎에 딱 주잖아요. 요 크로바 잎에 예초기를 싹 깎아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요 잎을 타고 내려가서 식물이 숨을 쉬잖아요. 기공이 벌리고 그러면 잎 표면을 타고 내가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까지 죽이는 농약이 반벨이라는 거예요. 반벨. 그리고 아가시아 같은 거는 죽이려면 그 근사미. 예, 근사미 갈로 열고 글라신 이래 적으시면 돼요. 근삼이 없다 그러면 글라신 날아가면 줘요. 농약 회사가 틀려가지고 상표명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벨 사서 뿌리면 거의 잡힌다. 그 반벨 옆에다 갈로 열고 침엽수에는 피해가 많음 이래 적어놓으세요. 침엽수에는 피해가 많음. 제가 주사님 계시지만은 안양시청, 성남시청, 의정부시청 참 많이 불려다녔어요. 한 10년 전에. 가면은 그때 10년 전에 이제 그 시청 같은 경우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초제즘은 이제 다 준다 그러니까 이거 클로바, 골프장, 우리나라 그 녹지 가면요. 클로바 없는 데 없습니다. 많아요. 클로바 잡다가 반배를 다 준 거야. 클로바 잘 죽고 좋잖아요. 얘 팀장님 다 죽었습니다. 잘했죠. 잘했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소나무 이파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요. 스트로브 잣나무, 옥향, 그 다음에 소나무 계통 전부 다. 그 다음에 가있을까?
향나무는요, 이게 그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침투 행성이 가해서 땅속 한 3m까지 옆으로 이래 흘러내려가요. 땅속으로. 그러면 이 반벨 농약을 그 소나무나 이게 먹었다. 그래 잎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몇 년 가냐면 2년 가요. 2년. 그러니까 결국은 반배를 주되 소나무나 이런 침려수 가까이 있는 데는 절대 주지 말라는 거.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교수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셨죠? 네.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거 가면요 또 내가 말 잘못하면 공무원 다쳐요. 그럼 또 가서 또 거짓말 또 해야 돼. 이거 뭐 반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반별은 얘기를 안 꺼내. 그럼 가서 물어. 제조제 반별 주셨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다 거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당연히 다 갔다 왔어요. 그럼 끄떡끄떡거려 대답은 안 하고 그럼 이제 반별조가 나무 주고 다서는 이제 공무원 담당자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더 좋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 정심 한 끼가 더 먹으려고. 지금은 이제 그 시청에서 시설 관리과라든가 이런 그 공무원들도 관리한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이제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요즘 우리도 저 안양에서 뭐 성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직원들이 다 보고 가잖아요. 사장님 뭐 어쩌고 뭐라 그래요. 그 주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가서 나중에 가서 여러 개 얘기해봐 그러면 가서 또 언제 기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 땡겨가지고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럼 송렬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무원들도 이래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어떤 그 관리적인 질적 수준이라든가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뭐 수도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에도 녹지라든가 이런 관리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관리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성남 분당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년에 공원 관리 비용이 대충 내가 10억이니까 거기는 몇 배로 지었구나. 한 400억 돼요. 400억. 400억. 한 시에서. 진짜 억소리나. 그래도 실적으로 도 안 된다. 우리도 뭐 관리 요만한 거 하나 맡으면 뭐 한 2억 돼 버리는데.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한 군데가 그러겠죠. 한 군데가 그러겠죠. 성남 같은데 그 하천부지 한번 다 한번 깎아라 그래봐요. 혼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그러한 그 관리비 많이 들어간 걸 좀 줄이고 설계하고 공사할 때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은 제가 좀 해줘요. 그 초아리 같은 거 심지 말고 그 하몽지라든가 이런 거 심어 놓으면은 3년이면 그 잔디 안 깎고 풀 안 보고 다 됩니다. 예를 들어 맹문어 같은 거 많이 심어 놓잖아요. 아이고 그 아줌마들 그 사이 가서 풀 뽑는데요. 하루 뽑으면 저기에서 요만큼도 못 뽑아. 예를 들어 맹무동 받자 이거 한 10배 되는데 그럼 그 들어간 인건비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계가 설사 그렇게 내려와도 초하류는 거의 빼고 감목류, 하목류 이런 쪽으로 많이 식재한다는 거. 오늘 주사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잔디 사업하려면 거기 다 깎아줘야 돼요? 아웃소싱 하면 다 깎아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다 깎아주는 거예요. 본면 관리 다 하고. 그리고 요 하얀 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이 비닐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 비 와가지고 슬라이딩 나가지고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비닐로 덮어놓은 거예요. 정말. 요즘 보면은 네. 추석 때 네. 잔디밭 깎다가 뭐죠? 진딧물에 물리고 네. 진딧물에 물리고 무슨 벌에 물리고 아니 쥐에 물리고. 쥐가 옮기는 그 뭐가 있어? 그런 거 스스라면서 뭐 그런 유행성 출혈. 맞습니다. 근데 유행성 출혈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거 잔디 관리하면서 어떤 네.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예방주사를 직원들이 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먼저 딱 맞춰요, 전부 다. 만약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다 주기적으로 맞추죠. 맞춰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안전교육 일주일에 2번씩 꼭 하고. 잔디 농사 짓는 사람 맞는 게 좋죠. 맞는 게 좋습니다. 유행성 출혈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뭐 집 앞에 정원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는 맞을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장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에 보여준 게 릴형입니다. 릴형이고 로타리형이 있고 예초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까지는 못 써도 로타리형 조그만한 거에 18인치나 19인치짜리 하나 사놓고 이렇게 쓰면 편안하실 거예요. 예초기는 이렇게 매야 되고 이게 또 시동안 잘 안 걸려요. 그럼 시동안 5번만 떼기 힘 빠져가지고요. 예초작 못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요. 하나 사놓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 편할. 잘안 되던데 미국이 사는 거좀 해봤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 플러그 빼가지고 시동 안 걸리면은 삿포로가 좀 문지르고 라이터 불로 한번 이렇게 찢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딱 꼽아서 시동 딱 걸리면 거의 99% 걸립니다. 그거는. 안 그러면 기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B 비료주의 목적은 필수 영양분의 공급, 잔디의 원활한 생육, 뿌리의 발달 촉진, 잔디의 색상 유지, 답압의 저항성 증대 이러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잔디의 생육을 좋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데 비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 비료가 있고 유기물 비료가 있고 사종 액비가 있어요. 사종 액비는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주는 거고 유기물 비료는 알죠? 퇴비. 유박이라든가 개분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복합 비료는 2가지 이상의 비료 성분이 섞여져 있는 걸 복합 비료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농협에 가면 21-17-17, 18-18-18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가드너 강의 들으셨으니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배합 비율인가요? 배합 비율이죠, 요거. 질소, 요거. 가리, 인삼. 인산가리. 인삼가리. 네. 21-21-21 요렇게 포장이 비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20kg 요렇게. 요 밑에 보면은 남매화학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라 그랬죠? 요거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간 나서 N이라 그러죠. 요거는 뭐라 그래요? P, K. 그럼 영어로 쓰니까 또 모르시면 다른 말로 써드릴까요? 질소, 인산, 가리라 그러죠. 그러면 21-21-21은 그 요 책에 있는 대로 하면 17 21. 그럼 21, 20, 17, 17 이거 뭔 뜻이에요? 배합비죠. 배합비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이게 배합비인데 NPK가 20kg당 얼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21% 맞습니다. 21% 이코르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42kg이면 이 비료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버리는데 4.2kg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론상으로 보면 가끔 나와요. NU의 양을 제곱미터당 2g만 뿌려줘라 그랬어. 그 누가? 지도자가. 2g 뿌려주면은 이걸 몇 g 뿌려줘야 돼요? 2g. 10kg. 한 주먹 정도. 한 주먹. 네, 한 주먹 정도 뿌리면 됩니다. 사실 내가 이런 대학 강의 나가면 학생들한테 이 계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시켜서 제곱미터당 순점량은 몇 그램 떨어진지 해야 돼. 이게 잔디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 아파서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머리 다 아파서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m가 있고 10m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10 곱하기 12 그럼 100이죠. 100제곱미터 나오죠. 100제곱미터를 대개 빌어줄 때 30g 주라 그래요. 제곱미터당.
이 양으로 30g 하면 얼마예요? 3,000이죠? 3만이네. 3,000kg이죠. 이 고르는 3kg이죠. 그냥 3kg 달아서 여기다가 골고루 뿌려주면 제곱미터당 30g이 주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잔디밭에서 30g 주고 비료 줘가지고는 절대 잔디 안 죽습니다. 그 여름을 제외하고 봄에 그냥 30g 뿌리고 그냥 둬도 잔디 안 죽어요. 그냥 두고 자연적으로 비와도 그 잔디 안 죽으니까 그냥 봄철에 한번 30g 주시고요. 저 한 4월 말경에 그리고 5월 달에 비가 조금 올 때 잔디밭이 있으면은 또 30g 한 몸 주면요. 잔디밭 예년에 비해서 한 3배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번만 더 깎아주면 그 작년 수준의 내년에 10배 정도 잔디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셨죠? 비료 2번 주고 한 서너 번만 더 깎아주시면 밀도가 꽉 찬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그거 안 찾으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한번 가서 봐드릴게요. 되셨죠? 저기 그리고 21, 17, 17%는 나머지 45%는 뭘 넣는 거예요? 무기물. 예, 무기물은 뭐냐면 비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저 제철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무기물로 다 돼 있죠. 순성분이 질소, 인산, 가리의 양. 요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다른 거 요 좀 나가면 몰리브덴 얼마, 붕성 얼마 또 여러 개 들어있는 비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한이라는 거 나오죠. 황산 암모늄. 저온에 분해 잘 되는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CDU나 IBDU 있어요. 요거는 한번 50g씩 줘도 되는데 50g 주면은 효과가 한 2달 정도 가요. 2달 내지 석 달. 근데 가격은 이 21-17, 17이 여러분들 가서 하지만 22,000원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요 CDU나 IBDU 같은 경우는 한 6만원 내지 7만원 달라 그럽니다. 그 대신 효과가 오래 가고 그 비료 알갱이마다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금방 안 녹게끔 돼 있습니다. 통기 작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이션 통기 작업은 이렇게 기계로 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죠. 잔디가 뿌리가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다져진 땅을 셔프트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배토를 해주는데 그리고 참고로요 비료 2번 주는 것보다도 이 배토 한 번 해주는 게 잔디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 런너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런너. 이 런너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그냥은 이게 못 자라요. 그냥 요 상태로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배토를 싹 해가지고 한 1cm 정도 딱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바로 올라와서 잎이 형성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야 돼. 요 좀 나간 게 있죠? 요게 다시 또 나가서 밀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료 2번, 3번 주는 것보다도 이 배토 작업 한번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럼 코스트상 비용이 어때요? 배토가 훨씬 많이 들죠. 예. 배토 모래는 그 가급적 이렇게 배토한 모습이고요. 그 모래, 침모래, 요 모래 나오죠. 이 모래, 침모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아까 주로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마사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사토는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렵고 참 그래요. 어디 시골 갔다 오려면서 비료 부대, 10부대 차 들은 거에 실어가지고 이러 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는 것보다도 어떤 그 건재상이나 이런 데 가면 모래 팔아요. 1루베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1루베 배달해줘요. 근데 가격이 1루베당 적게 받아도 한 4만 원 정도 이래 받을 거예요. 그럼 1루베 사가지고 1cm로 간다 그래도 100제곱미터를 깔 수가 있잖아요. 계산을 하면. 차라리 그거 깔아주는 게 면도 잘 잡히고 비료 줘가지고는 이걸 못 키워요. 못 빼내요. 근데 배토를 하면 이걸 잔디 싹 빼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배토가 더 좋다는 것만. 이 채가름한 모래. 안 그러면 이 굵은 모래가 있잖아요. 굵은 모래가 있으니까 채가름한 모래. 건재장 가서 침모래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잔디에 뿌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해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난지형 잔디에는 해사 주면은 조금 잔디가 스트레스 받지만 일반 그 중지나 들잔디에는 괜찮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가급적 이렇게 침모래를 사용하는 게 좋다. 관수 작업은 무엇인데 이게 돌멩이 같은 거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 애들 오면 또 앉아서 잔디밭에 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모래라면 배수도 잘 되고 좋죠. 이제 관수 작업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2004년도에 아마 강양시 예철에 있는 그 스틸러스에서 사용하는 보조구장이에요. 보조구장 다시 바꿔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관수 작업 스프링클러로 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 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수분은 적당하게 주는 게 좋은데 물을 많이 주면 잔디가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이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물은 가급적 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 적게 주는 게 좋아요. 적게 주면. 많이 주면 이끼가 생기고 밀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잡초가 생기면 오히려 더 항폐하게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한 4년 전인가 중국 부안강 골프장에서 제가 초청해가지고 자문 좀 해주라 해서 갔는데 겨울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지 말라 하고 사진 찍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옛날 30년 전에 가로수가 뭐였습니까? 뽀뿌라 했죠, 뽀뿌라. 포플러. 그 다음에 나온 게 은수원사지 좋은 거 나왔죠. 중국은 지금도 그 어떤 잣나무나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가 거의 다 포플라로 다 돼 있습니다. 골프장에 이렇게 포플라 돼 있어요. 한번 골프 친 데 갔다가 혼났습니다. 러브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면 치면은 여기 맞고 이쪽 나무 맞고 또 뭐 뒤로 가버려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간수 작업은 이렇게 정교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아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만 이게 런너한 게 좀 보이죠? 요렇게 제가 런너인데 여기 아마 한 8월 달인가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었는데 8월 달에도 벌써 날짜가 나올 텐데 8월 달에도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인데 아까는 이쪽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위에서 제가 보면서 찍은 거고 여기 한 8월 달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런너 심어도 이렇게 벌써 피복이 된 거고 관수 작업은 이렇게 고이지 않게 주는 게 좋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분 결핍이 되면 이렇게 잔디가 말라 죽는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과습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수분.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인데 병충해는 여기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전문적인 용어라서 한지형 잔디에서 나오는 거니까 별도로 집에 한지형 잔디가 심어놓은 게 계시면 별도로 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난지형 잔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잔디인데 순고병, 헤어리딩, 역고병, 라지배치, 녹병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내가 강의할 때 내용을 좀 잊어먹고 넘어갔는데 라지배치라는 병이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라는 병하고 똑같습니다. 골프장에도 라지배치가 걸리면 그 잔디를 퍼내고 땅을 한 1m 정도 파내요.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고 새로운 잔디를 갖다 심습니다. 특히 라지배치는 어느 토양에서 많이 나오냐면 아까 그 장성 말씀할 때 논에도 잔디 심고 밭에도 잔디 심다 그랬잖아요. 잔디가 자라는 적합한 토양은 모래 토양이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떼짱을 사올 경우는 밭 토양에 재배된 잔디도 있고 논 토양에 재배된 잔디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밭 토양에 재배된 잔디를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이 뒤집어 보면 흙이 빨간 거는 밭 토양이고 검게 죽어 있는 토양은 논토양입니다. 논토양에는 가급적이면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집을 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라지배치 병에 많이 감염이 돼 있는데 사진을 보이면 이게 라지배치예요. 이 라지배치가 처음에는 이 가장자리는 노란데 요거는 조금 볏짚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미 요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진행이 완전된 건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잔디가 다,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상으로. 이거에만 20배, 30배 정도로 커서 다 죽죠. 그리고 골프장 가서 이렇게 아연으로 탁 쳐가지고 가면 아연 그 소울 사이에 홈 있잖아요. 홈에 그 흙이 묻어가지고 다른 골프장 가서 또 쳤는데 그 흙이 거기다 전염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 에이즈라는 병인데 요거 논토양에서 재배된 잔디는 절대 사지 마시고 밭토양에 재배된 떼짱을 들어보고 빨간색 마사토양
요런 그 잔디를 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병에 대해서는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잔디가 이쁘게 죽는 라지베 베어리링이라는 병도 있고. 근데 제가 왜 그 병은 빨리 넘어가냐면 제가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걸 말씀드려야 돼요. 잡초 방지에. 잡초 방지. 여러분들 그 잔디를 지시면은 풀 뽑는 게 제일 힘들어요. 풀 뽑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니고요. 풀 뽑다가 앉아가지고 발로 미그적거리다 기존에 있는 잔디만 다 죽여. 풀 뽑는 게 아니고. 그게 잔디를 더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차라리 제쳐져 죽으면 안 돼. 모르니까. 그냥 할 일도 가니까 앉아서 풀 뽑는 거예요. 앉아 풀 뽑으면서 이 다리를 피면 내가 잔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래 잔디가 잡초가 크잖아요. 이런 잔디는 자주 깎아주면은 잡초는 죽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영양분을 체내 흡수를 못 하니까 다 죽어버려요. 근데 아까 예외는 발행이하고 제가 이민발행이 2개는 말씀드렸고, 다시 그 두가식물 말씀드렸잖아요. 두가식물 그 크로바 같은 경우는 아까 반배를 뿌리시는데 저기 그 침엽수가 없는 데만 반배를 뿌리시고, 그러지 않는 데는 예초기랑 이 뭐 낚가지를 자르시고 그냥 일반 유갈로에라든가 MCPP 이렇게 2가지 나오죠. MCPP하고 유갈론 2가지 혼합해서 이렇게 주면 한 2년 정도 주면은 잡을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잡초가 발생이 안 되도록 밀도를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봄에 2년에 한 번씩은 봄에 바라전 제초제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 디멘존이나 나프로파미드나 파란들하고 한목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거는 한목이나 요 디멘존은 안전하고 좋아요. 조금 양이 많아도 그 잔디가 약해를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냥 추천 농도 제곱미터나 아까 요 계산해서 여러 개 돼 있는데 얼마 주라고 약 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의 절반만 넣으셔도 방제는 100% 되게 돼 있습니다. 농약 그 품목 고시 규격상 그렇게 돼 있어요. 2배의 농약이 떨어져도 농작물의 약해가 나지 않아야 돼 품목 고시가 됩니다. 농약법상. 아셨죠? 그러니까 요 그 가급적이면 절반 양을 넣어가지고 그 적정 시기에 쳐주면은 다 방제가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건 바라전 제초제의 잡초가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요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이고 잡초가 발생이 돼버렸어. 그럼 발생이 된 다음에 줄 때는 저기 투포디나 유갈론, MCPP 이렇게 섞어서 주면은 방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 적어놨죠 제가. 침엽수에는 피해가 심한 반벨돼 있죠. 근데 반벨 주면은 약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분명히 적어 드렸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다 죽었다고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침엽수하고 한 3m 이상 떨어지면 네, 그 정도면 돼요.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걸 줄 때는 그 장마기에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장마 지나고는 한 1m 50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냥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비선택성 제초제라 그래가지고 이건 뿌리면 닿는 데는 다 죽어. 농약 닿는 데는. 그게 글라이신, 근사미, 그라목션, 뭐 파라카트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요거 외에도 뭐 솔솔이라든가 이런 거 많아요. 식물을 모든 걸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 농약에 대해서 좀 찾으려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잔디연구소 치고 자료실 앤드 뉴스 들어가셔 일반 자료실 들어가시면 잔디용 품목 일람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저독성이고 어독성이고 고독성이고 발암물질은 한 개도 없어요. 거기 있는 거 쓰시면 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잡초의 종류는 이렇게 엉겅키 이렇게 나오죠. 쑥 이렇게 쑥 나오고 클로바 나오는데 요게 사초가 식물을 이제 잡은 걸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요런 요 망초대죠. 요도 아까 내 망초대 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이런 게 있고, 산소 제가 이건 한 10년 전인가 저 남해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산소가 이제 가을에 휴면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잔디가 다 죽었어. 보니까 이게 제초제를 잘못 찍어야 나무 잔디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 봄에 가보니까 다시 떼장을 사가 다 심었더라고요. 이것도 산소가 이 정도 되면은 그런 대로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누가 제초제 주면 다 잡을 수 있다니까 제초제를 하면 준 건데, 약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시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설프게 알고, 예를 들어 아까 반벨 나오잖아요. 야 콩밭에 반벨 치니까
다 죽더라. 그래서 내 저 뭐 농장이 경북 봉화 춘향인데 가보니까 콩밭에 반배를 쳐가지고 콩까지 다 죽여놔 그랬어. 뭐 줬어요? 그러니까 반배인가 뭐 줬네. 농약방에서 주면 콩이 안 죽는데 그래. 반배는요 파란데 닿으면 다 죽어버려요. 나무도 죽어요. 나무. 저 소나무 이거 물 내려가잖아요. 온 동네방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 아래까지도 다 죽어요. 반배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그 제초제 관계는 제가 왜 뛰어나냐면은 농약이라는 건 오용하거나 가용을 하면 꼭 탈이 난다. 조금 인건비 줄이고 내가 좀 편하려 그러다가 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요새 제가 뭐 골프질에 가면 뭐 일하다가 어디 뭐 가서 막 급하게 120km, 130km 갔다 가면 캐디가 뭐라 하냐면요. 고객님 5분 빨리 오시려고 하다 50년 빨리 가니까요. 차라리 5분 늦게 오세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주는 게 좋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약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그 강의한 것 중에 궁금하거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한 2분에 걸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